2022년도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안구 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안구 따라니까야를 하나의 모음 1번 경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서 11하나의 모음 마지막 경까지를 관통하자 하는 공부인데, 그 중에 세세 모음의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세세 모음 안에서 오늘이 31번째 수업인데, 오늘 공부하는 경이 77번 경, 그러니까 거의 세세 모음에서 한 주 공부하면서 2개의 경을 공부하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세세 모음에 속한 경들이 다 좀 비중 있는 경들이 많다라는 점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경을 그냥 술술 읽어가는 공부가 아니라 이 경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는 그 의미를 심도 있게 접근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앞의 경에도 나오고 뒤의 경에도 나오고 이럴 때에 우리가 앞의 부분에 먼저 나왔을 때 주제를 공부하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 세세 모음, 네세 모음 이렇게 좀 넘어가고 나면 그 뒤부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공부가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앞에서 다뤄본 주제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세세 모음에서는 77번을 가고 있지만 이 공부 안에서 안구 따라니까야의 뒤에 속한 경들을 이미 많이 공부를 했거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아마 네세 모음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경의 양도 많고, 우리 초불련에서 번역한 책이 안구 따라니까야 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권이 세세 모음까지. 근데 하나의 모음, 둘의 모음은 경으로 보면 양이 작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사실은 자세히 해석하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 둘의 모음도 시간이 걸렸지만 부피로 작고 세세 모음이 양이 많죠. 그런가 하면 네세 모음이 그 초불련에는 2권 1권을 차지하고, 다섯의 모음이 3권 1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6, 7, 둘의 모음을 묶어서 4권,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세 모음도 양이 많고, 네세 모음, 다섯의 모음까지가 제각각 한 권으로 편집이 될 만큼 이제 거기에 속한 경들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 해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공부에 그 연장선상에서 들어있는 경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요 세세 모음, 그리고 네세 모음까지만 좀 우리가 잘 좀 꾸려나가면 그 뒤부터는 훨씬 공부가 쉬워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중간에 방학을 잠시 한 거, 또 10주 동안 진도를 나가고 한 주간 쉰 거, 요런 정도 말고는 참 열심히 공부를 진행해 왔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지난 1년간 공부한 양이 참 많다. 그리고 법우님 어떠실지 몰라. 저는 1년 전에 제가 경을 보던 시각에서 1년이 지난 지금 경을 보는 시각이 훨씬 나의 시각이 정확해졌다, 상세해졌다, 이런 것이 느껴져요. 법우님 어떠실까? 그러시구나. 그게 공부의 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쌓는다, 누적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공부를 쌓는 힘이 그렇게 공부를 더 쉽게 해주고 공부가 쌓아지는 그만큼 삶에 대한 대응 능력이 커지고 이런 거겠죠. 자, 하여간 지난 한 해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안구자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77번 존재경 1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존재경 1번 봅니다. 안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얼마만큼의 존재가 있습니까? 안한다여,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한다여,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안한다여, 색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색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한다여,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식은 중간의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안한다여, 무색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무색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한다여,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식은 높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안한다여, 이렇게 존재가 있다.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뭐니 해도 이 존재경 1번 이어지는 2번 이 두 개의 경이 존재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경이라고 봐야겠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오늘 드린 자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 제목에 존재가 들어가는 제목에 존재가 들어가는 경을 중심으로 몇 개의 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 디지털 빨리 리더가 검색이 잘 되는데 유독 그 제목은 검색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바와숫다 존재경이라는 이 제목을 갖는 경을 다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제목으로는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작지 않은 경들을 번역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간 공부한 내용 중에서 존재라는 이 용어를 담고 있는 제목의 경들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AN25 존재 바와를 말하는 몇 개의 경들. 자, 바와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요거 우리가 보통 존재 이렇게 번역하고 중국에서는 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요 유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죠? 묘, 세교. 그러니까 그거는 이 유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고, 이 유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면 연기,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이지 뭐. 네, 요 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 존재, 바화는 연기의 10번째 지분인데 무명 내지 취의 불완전한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나이고 이런 나에게 생과 노사, 수비고운회가 뒤따릅니다. 유, 존재, 바화를 주제로 하는 몇 개의 경을 모았습니다. 자, 요거 부모님 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 한번 보죠. 이 책의 181쪽. 네, 181쪽 보면 그 존재, 유를 중심에 둔 12연기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보면 그 연기, 12연기 가운데 10번째로 유가 있다라는 것은 이 연기 자체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12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이 10번째 지분은 뭐냐 하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취에 이르는 앞선 9단계의 조건관계.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관계가 번뇌 위에서 진행되는 조건들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조건관계에서 생겨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생겨나는 나라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윤회하는 삶이 수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단순한 그림이지만 존재에 대해서 또 존재를 중심으로 12연기를 보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불교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이라든가 개념적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나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게 불교라고요. 그럴 때 그 나는 누구냐라는 이 부분을 번뇌의 영향,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집착의 9과정의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나라는 존재다. 그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그 삶의 과정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는다. 요게 사실은 삶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연기요 12연기입니다. 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존재는 중생이라고 하면 이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괴로움의 영역의 존재 상태, 요걸 이제 중생이라 하죠. 중생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런 정의가 중생에 대한 기본이죠. 그 중생은 포괄적이라면 그 중에 중생에 속한 나를 존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가 몸과 함께하는 상태 또는 오치온이라는 삶의 과정의 누적, 이것을 유신 이러고 그 유신의 활성 상태를 부다 활성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존재는 중생, 존재, 유신, 활성 존재의 4가지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그림 존재 유는 무엇인가를 참조하자 이랬는데 요거 시간이 벌써 꽤 됐다. 우리 맞지만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그 43번 교리문답의 큰경 공부할 때 요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림 기억나죠? 그래서 보면
중생이라는 말하고 존재라는 말, 그리고 유신이라는 말, 활성존재라는 말, 여기 보면 이렇게 검게 칠해진 박스, 중생과 존재와 유신과 활성존재, 요 네 가지가 잘 연결되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죠. 예, 그렇게 그 부분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배경적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존재경 1, 2번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몇 개의 경 이랬는데 첫 번째 경이 방금 읽은 존재경 1번이죠. 네, 그리고 존재경 1번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존재경 2번이 있어요.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얼마만큼의 존재가 있습니까? 아난다여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여 이렇게 업은 바치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의도와 기대는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아난다여 색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색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여 이렇게 업은 바치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의도와 기대는 중간의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아난다여 무색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무색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여 이렇게 업은 바치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의도와 기대는 높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렇게 존재가 있다. 1, 2번 경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도와 기대였나? 그래, 다 똑같은데 1번 경은 식이 머문다 이러고 2번 경은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말하죠. 요 두 개가 식이 머무는 것과 의도와 기대가 머무는 것, 요 차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게 존재경 1, 2번의 중심된 주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지만 이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도반이여 몇 가지 존재가 있습니까? 도반이여 이런 세 가지 유가 있습니다. 요규, 세규, 무세규. 도반이여 어떻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어떻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까? 도반이여 무명이 발해고 명이 생겨나 애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다. 요만한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아까 그 그림을 그려낸 주제가 됐던 거죠. 똑같이 어차피 존재라고 하면 요규, 세규, 무세규가 있고, 그랬을 때 이러한 존재 상태, 지금 이생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존재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요거 뭔 말이지? 가래인데. 그지? 가래를 정의할 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가래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 이러니까 이미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 존재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 그 존재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즐긴다. 가래가 가지는
활동성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여기저기서 즐긴다라고 하는 가래의 활동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달리 말하면 요거 뭐야?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 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또 이게 조금 다르죠.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태어난다라는 건 가래 이야기잖아. 태어나지 않는다,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가래를 말하지 않죠. 가래도 말하지만 그 가래의 뿌리에서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난다. 그죠? 요거는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기는 거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가래의 활동성으로의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이런 걸로 말을 한다면 이제 태어나지 않게 되려면 또 가래가 소멸해야 되지. 근데 그 가래가 소멸한다라는 것을 가래에서 직접 말하는 게 아니죠. 가래가 소멸하려면 무명이 바래어서 명이 생겨나야 되는 요걸 필요로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은 23번 상류따가 이제 라다 상류따라 그래서 22번 온 상류따에 바로 이어지는 상류따잖아요. 이 라다 상류따는 상류따로는 온 상류따하고 구분되지만 그 경 모두가 다 오온 이야기를 해.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온 상류따의 별본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3번 경이 존재로 이끄는 도관경 이랬는데 여기서 도관이라는 거 무슨 말일까? 지난 번에 한번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지 뭐. 요거 관이요, 관. 근데 이끄는 관 이러면 이제 도관 이래 되는 거지. 요게 지금 빨리 원어로는 넷띠라고 썼거든. 그러면 어떤 거든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빨려 들어가는 거야. 요런 의미의 도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다 라는 건 뭐야? 요렇게 들어온 요 자리가 존재의 영역이야. 존재의 영역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세계, 세상. 세상. 중생들의 세상인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요 관 안으로만 빨려 들어오면 중생들의 세상인 존재라는 그 저수지로 빨려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이끄는 관이다 라는 말을 도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래서 보면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앉은 아다가 아니고 라다 존자입니다. 한 곁에 앉은 라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로 이끄는 도관의 소멸, 존재로 이끄는 도관의 소멸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무엇이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고 무엇이 존재로 이끄는 도관의 소멸입니까? 도관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말했잖아. 도관의 소멸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이거 깨부수는 거지 뭐. 근데 이거를 깬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이 도관의 범주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이 도관이 끌어당기는 범위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보통 벗어남해서 해탈해서 깨닫는 거잖아. 네. 이 도관의 범주 밖으로 내 삶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나한테서는 도관이 소멸된 거죠. 그런 개념. 굳이 도관을 부수는 작업을 한다 이 측면보다는 내가 그 도관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그 도관의 범주가 근본적으로 번뇌죠. 그래서 번뇌를 부순다라는 거, 그 번뇌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의 범주 밖으로 내가 벗어나는 거. 네, 이런 측면으로 봐도 되겠죠.
rather요. 색에 대한 관심, 탐, 소망에 집착으로 기우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이 있다. 이것이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라고 불린다. 그들의 소멸이 존재로 이끄는 도관의 소멸이다. 요거 뭔가요? 사실은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죠. 이 도관이라는 거, 사실 뭐 이렇게 이제 뭐 늘 이렇게 앞에는 좀 이 주둥이를 키워 놓잖아? 그러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말할 때 이거를, 어떤 것이 저 도관의 역할을 하느냐? 어떤 것이 중생의 삶으로 이끄는 그 파이프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관심이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탐과 소망, 난디죠. 탐과 소망이 함께하면 가래죠. 요거를 경들은 그렇게 탐, 소망, 가래 이런 식으로 탐과 소망이 함께하면 가래다. 우리가 아는 것을 나열을 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애가 다른 거. 심의, 그러니까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 이렇게 불리는 것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결정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리푸타 존자의 그 순서대로 경에서도 법의 비파사나를 할 때 결정이라고 하는 요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정확히 판단하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결정력, 경향을 가지고 잠재 성향을 가진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질 때 도관이냐라고 하면 이것이 집착으로 기운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를 할까 말까 뭐 이런다 할 때도 하자라고 결정을 할 때 집착, 취로 기우는, 집착된 행위로 기우는 결정을 한다. 그런데 삶의 과정이 그래서 집착된 행위로 집착하는 행위의 경향을 갖는다. 그런 집착된 행위로 이끄는 잠재 성향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마음이 결정, 경향, 잠재 성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집착으로 기우는 상태에 있으면 이 집착으로 기우는 것이 그대로 중생들의 세상으로 이끄는 파이프, 도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색, 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로 이끄는 도관경에서는 이런 오온에 대해서 관심과 소망과 가래, 그리고 집착으로 기우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를 존재로 이끄는 도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이 소멸하는 것이 존재로 이끄는 도관의 소멸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도관이라는 요 개념만 이해를 하면 요것의 소멸이 도관의 소멸이다. 이렇게만 보면 되죠. 네, 요 경도 참고하는 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앙구타라 니까야 6의 모음의 105번. 요것도 이 경도 제목은 그대로 바와숫남 존재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려야 하고 세 가지 공부 위에서 공부해야 한다. 어떤 세 가지 존재를 버려야 하는가? 욕의 존재, 색의 존재, 무색의 존재. 이것이 세 가지 버려야 하는 존재이다. 요규, 세규, 무색규죠. 어떤 세 가지 공부 위에서 공부해야 하는가?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 이런 세 가지 공부 위에서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리고 이런 세 가지 공부 위에서 공부할 때 비구들이요. 이 비구는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뭐요? 요규, 세규, 무세규라는 세 가지 존재는 뭐 이거 공통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자. 그 존재라는 게 지금 요 자리잖아. 이 존재로 이끄는 도관들이 있다고. 그래서 요규, 세규, 무세규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있는데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 존재의 상태를 해소할 거냐. 존재의 상태를 해소한다는 게 뭐죠? 존재의 범주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거, 깨닫는 거 요거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을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지금 어떤 답을 주는 거예요. 예, 높은 개, 높은 심, 높은 해 해서 우리가 보통 예, 개, 심, 해 요게 삼학이죠. 그리고 이것이 대응하는 게 개학은 삼온, 개온을 공부하는 거고 심학은 그렇죠. 이게 이건 차이죠. 정온, 삼배의 무더기를 닦는 공부하는 거고 해는 그대로 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삼학이라면 개정의 삼학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개정의 삼학 아니다. 개정해는 개심해 삼학의 대상인 세 가지 무덕이다. 이 부분 정확히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존재경에서는 이런 세 가지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개학, 심학, 해학의 삼학이다. 근데 이제 이때는 보통 이건 아디라는 말을 붙여서 높은 개, 높은 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존재를 해소하는 방법이 세 가지 공부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 개심해 삼학을 닦는다. 개정해 삼온이라는 이 세 가지 무더기를 닦는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 하자는 거야? 결국은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죠. 존재라는 것이 괴로움의 영역이니까 존재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하는 이렇게 이제 불교의 기본들이 선언이 되죠. 자, 여섯 번째 38번 상류다의 13번 존재에 대한 질문 경이에요. 요 경은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봤지 싶은데 도반사리푸다요. 존재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무엇이 존재입니까?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리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리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리기 위한 어떤 길이 있고 어떤 실천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리기 위한 길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리기 위해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실천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리기 위한 멋진 길이고 멋진 실천입니다. 그러니 도반사리푸다요. 불방이를 위해 충분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봤죠? 그럼 여기서는 뭐죠? 사실은 지금 이런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한다, 깨닫는다.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개심해 삼학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앞에서.
그런데 지금 이 경은 뭐예요? 8정도. 예. 8정도라는 길과 실천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개심해 삼합하고 8정도가 동일하게 존재를 해소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럼 이게 거의 이거요 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건 뭐 그 내용은 우리가 알죠. 이게 이거 같은 거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경은 48번 상류다의 21번 다음의 존재경이에요. 48번 상류다가 기능 상류다죠.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48번 도상류다 아닌가요? 응? 48번 도상류다 아닌가요? 기능상류다. 도상류다는 45번입니다. 45번 도상류다, 46번 각지상류다, 47번 영처상류다, 48번 기능상류다. 이렇게 7가지 도리문법. 굳이 안 외워도 되고 천천히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요,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5가지 기능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요거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경인데,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죠. 깨달음의 상태. 그런데 이 경은 유독 그 마지막 나티 다니 푸나파오에서 이제 나티 다니, 그러니까 나티는 없다라는 말이고 다니가 이제 하는 말이거든. 푸나파오, 다음의 존재. 그래서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너는 요 마지막 요 표현을 가지고 경의 제목으로 삼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거 뭐예요? 이게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 하니까 이 세상 중에 그래서 비교적 높은 쪽을 말하잖아. 낮은 쪽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남, 요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벗어나는 방법으로 뭐를 말하죠? 기능 5가지. 그렇죠. 그러니 네. 그래서 뭐 앞에 몇 개의 경들은 이제 존재라는 이야기를 이제 개념적으로 했다면 뒤에 나오는 3개의 경은 이렇게 계정의 삼합과 8정도와 옥은 요 3가지로서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하는 깨달음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8정도와 5근에 대해서도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그 8정도하고 5근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보고 있고요. 먼저 그런 정도 이렇게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경을 공부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의 비중을 생각해서 뭐 존재야 뭐 워낙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뭐 그걸 다 어떻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목에 존재가 들어가는 경들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도 또 좀 존재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눈을 좀 보여주죠. 네, 그렇게 그 주제의 확장을 먼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존재경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그 책에서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그 책 말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82쪽. 182쪽 우리 많이 쓰는 페이지죠? 음, 181쪽에서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했고 이제 182쪽에서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12연기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제공하고 있고요. 뭐 요 얘기를 이제 지금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 참고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존재경은 삶의 메커니즘 전체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선 이제 인식부터 시작을 좀 해보죠. 인식이라는 게 반이비 설심의 와 색, 성향, 미촉, 법의 인식의 주관 객관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1차 인식 그래야 되고 여기에 욕탐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그래서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요 세 가지 내입처, 외입처, 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어제 공부했지만 요 자리는 영역이고 내입처고 경이고 니밌다고 하는 건 이제 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3, 4화 합촉 하면 수 느낌이 생겨나고 이 느낌을 식이 인식하는 게 2차 인식이죠. 그리고 여기에 상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를 한다. 그러면 식이 수를 상에 의해서, 근데 이 상이 전도된 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명이 생겨나고 그 위에 그 정상 저항의 상 이래가지고 탐과 진이 생기죠.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그 상태를 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이 심이 탐을 몸집으로 하는데 그만큼 만이라는 로바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죠. 그래서 그 성질에 의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하죠. 그러면 이 행위의 결과로 소망, 난디라는 게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경은 요렇게 생겨나는 소망과 요 앞에 생겨난 탐. 좀 전에도 우리가 가래가 뭐야? 라고 할 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랬잖아. 바로 요 소망과 탐이 함께한 요 상태를 가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 영역 여기를 딱가라고 부르는 거죠.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면 이 딱가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할 때 여기에는 몸이라는 개념이 참여하지 않는 거야. 몸이라는 것은 알지만 요 안입이 설신의라고 말할 때 안식, 안근 내지 신식, 신근, 의식, 의근 요렇게 구성될 때 요게 몸이죠. 법부님 얼마 전에 색이 뭐냐고 할 때 요거만 색이라고 했다가 궁해지셨다며. 요것도 색이죠. 요거는 세상, 몸과 세상. 그래서 근의 영역이 제각각 있는 거죠. 이제 요렇게 될 때 요렇게 식이 몸과 함께 해서 생겨난 식, 요거 뭐 새끼 젖은 식, 출산된 식,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요렇게 출산된 새끼 젖은 식이 2차적으로 인식할 때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거야. 요 개념 우리 이해되죠? 그래서 이 따까라는 이 영역은 특징 중에 특징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식이 인식하고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몸에 참여 없이 식이 인식하고 심이 행위하는 요게 따까라는 이 영역의 그 가래의 형성 과정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면 이제 가래가 되었다라는 여기에서 몸과 만나는 요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제 몸과 함께한 영역에서 한면으로는 견해가 이런 따까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 어떤 상이 참여했느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겨나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바로 상과 심과 견해가 전도되었느냐 전도되지 않았느냐,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가 있다.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심지어는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수행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견해가 전도되지 않은 견해, 무상고 무와 부정의 견해를 확보하면 그걸 부르는 말이 여실지견이다. 사념초의 완성이다. 그때에 요렇게 심의 전후관계 탐과 안, 요 두 개를 염오 이탐으로 해결해서 심이 전도되지 않은 심을 만드는 것이 사마타. 염오 이탐 사마타. 그리고 이 상의 문제를 그렇게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만드는 게 윗바사나. 그래서 아까 우리 보았죠? 그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나서 가래가 소멸하는 그게 바로 이 상이 전도되지 않음으로 갈 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요 얘기죠. 그러면 무명 위에서 탐과진 이런 관계가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니까 가래가 소멸한다. 이런 표현이죠. 요 따까 안에서 이런 관점. 그래서 상과 심과 견해라고 하는 이 단계적인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 그때 그러니까 요 이야기, 요게 윗바사나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런 부분까지 아주 그 따까 안에서 요런 관점 보면 포괄적인 정확한 알을 소개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래가 형성돼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 표면의 삶으로 올라온 거야. 그러면 한 측면에서는 세상을 보는 시각, 견해가 생겨나고 한 측면에서는 이제 윗닦아라고 해서 이 과정 안에서 생각이 떠오른다. 떠오른 생각, 생각의 떠오름. 해서 그거를 윗닦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윗닦아가 뭐 윗자라라고 해서 윗닦아는 경이, 난디, 소망이
관리하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윗닦아는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닦아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식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윗자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는 또 삶이 어떻게 진행이 돼? 여기서 우리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중간 단위를 경은 말하죠. 그리고 나면 이 지향 다음에 사유, 상가빠, 윗닦아하고 요 사유는 상가빠의 번역이죠. 윗닦아, 상가빠 자리가 달라. 그리고 이 사유가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업, 구업, 요 의도로부터 사유까지 의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과정, 요 중간에 바로 참다, 참다라가 욕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참다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 욕탐은 한면으로는 돌아와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한면으로는 사유, 생각하는 것을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직접 액션, 구체적 액션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욕탐은 양방향성을 갖는다. 욕탐은 한면으로는 인식으로 돌아가고 한면으로는 뭔가 말의 행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도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신구의 삼업, 요것이 어떤 이제 행위의, 그러니까 업에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경은 그 업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하죠. 하나가 뭐냐 하면 상의 잠재하고, 그래, 상의 잠재. 그래서 잠재된 상이 상온으로 있는 거죠. 상의 무더기로 있다가 뭐 어제 보았지만 이쪽에서 어떤 길, 어떤 리미따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 알갱이가 선택되어 가지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느냐, 뭐 이런 부분 알죠. 그런가 하면 상이 잠재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식이 머문다라는 말을 하죠. 이 글이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는데, 식이 머문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여기도 식이 있잖아요. 여기도 식이 있잖아. 그런데 경은 또 요 자리에서 이 행위, 업이 번뇌의 영향, 유의적인 업이 지어지면 상이 잠재함, 그리고 식이 머문다 해서 여기도 식이 있는 거야. 사실은 식이 세 자리에서 나타나요. 이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식이 세 자리에서 나타나고, 그랬을 때 이제 또 뭐 탐이승경 같은 데서는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식이 머문다라는 거, 또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하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 한순간의 업의 결과로 생겨난, 업의 결과로 머문 식이, 뭐 표현하자면 알갱이로의 식 하나가 머물렀다면 그게 앞에 삶의 과정으로 쌓여있는 식온에 더해지는 거지. 거기 가서 쌓이는 거지. 그러면 아주 작은 한 알갱이의 식이라 해도 어쨌든 커진 거지.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완전 온의 개념이야. 그러면 그렇게 머물고 늘어나면 그게 식의 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온을 부르는 말이 있죠. 이 식온을
식이 머물고 늘어난 것으로의 이 시곤을 뭐라고 불러? 연기된 식. 그죠? 연기된 식 이러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딱 요거지 뭐. 매 순간의 업의 결과로 머문 식이 더해져 가지고 그 무더기가 늘어난 거. 한 순간마다 그 순간의 삶을 누적하면서 늘어난다, 변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이 연기된 식이고, 이 연기된 식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해야 하는 말이 뭐야?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그자요. 그지? 누가 윤회한다고? 식이 윤회해. 그 식이 어떤 거라고? 아뜨만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부처님한테 혼나는 거야. 부처님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그 식조차도 빠띠짜 사무반랑 윈냐랑 연기된 식이라고.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식온,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여기에 또 파미승경 명색이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런 연기된 식하고 명색이 참여하면 요게 뭐야? 유하고는 조금 다르지. 식과 명색이면 있다. 그렇죠. 요거는 활성화의 상태지.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거를 부따라고 해서 사실은 바와 이 존재의 활성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한 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데, 요게 사실은 연기로 보면 3번 식과 4번 명색 요거죠. 그러면 이 3번 식과 4번 명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기적 관점에서 볼 때 자리를 매겨줄 수가 있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식과 명색인 활성 존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몸이 유지된다. 몸이 유지된다는 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한평생 한 번씩은 몸이 무너지지. 그러면 몸이 무너지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몸이 유지될 때는 어떻게 돼? 식과 명색이라는 그게 그대로 식과 명색으로 와가지고 이 서로 조건됨에서 부따라고 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활성 존재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서로 조건된다. 그 다음에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이런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평생 한 번씩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이 몸이 버려지면 이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윤회의 당사자, 이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지. 식과 명색으로 가지. 원래는 식과 명색에서 요 몸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몸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만나야 돼. 해서 새로운 몸 또는 새로운 명색이라고 보면 되죠. 요거 근본결의든 경에서 보면 육계로서 붙잡는다.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나오죠. 몸이 있다라고 안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명색. 이렇게 새로운 명색과 만나는 요게 뭐죠? 이게 태어남이지 뭐.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을 때 늙고 죽음 그리고 수비고운에 요런 삶이 설명되잖아. 요거 우리 12연기 다 그려본 거지. 요게 지금 마음의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이죠. 자, 요런 상태로 우리가 삶을 간략히 짚어본 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자, 요 상태를 놓고 존재경 봅시다. 자, 존재경 1번에서 뭐라고 말을 했나요? 얼음 받치고. 일단 존재라고 불린다 하는데
얼마만큼의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존재? 얼마만큼의 존재? 이러니까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요게 답이겠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친절하게 그 욕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요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답이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뭐야? 이게 다 있어요. 업이니까 여기 얘기죠. 네. 이 업인데 업이라는 게 당연히 상의 전도 번뇌, 이 번뇌라는 것이 유위죠. 뭐 유위적인 업을 지으면 그 유위적 업의 결과로 상이 장제하고 식이 머문다. 그럴 때 그 유위적인 업이다라고 하는 것, 이 유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 그러니까 번뇌의 영역에서 이 유위라고 하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욕계의 업이 있고 색계의 업이 있고 무색계의 업이 있는 거야. 그냥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유의적인 업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중생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좀 세분화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 업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요거는 그대로 욕계의 업이죠. 그러면 욕계의 존재가 나타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이 이러한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면, 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부다 활성 존재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활성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사실은 존재의 활성이죠. 존재가 활성된 거야. 여기에는 촉과 자극이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를 빼면 그게 그대로 존재죠. 그러니까 존재의 활성 상태요. 그러니까 이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거기에 활성화를 배제한 그냥 존재의 측면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여기가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딱 그 얘기지 뭐.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계의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식을 머물게 하는 그 업이 없는데 어떻게 그 머문 식이 머물고 늘어난 것으로의 그 연기된 식과 몸이 함께한 그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지 뭐. 당연히 존재라는 것은 식의 머움이라는 이 개념에 의해서 연기된 식이라는 이 관점이 전제되어야 존재는 있는 거죠. 요 측면에서 이제 욕계의 업이 없으면 욕계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요 표현을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상태에서 부처님이 이제 이 경의 특징적인 표현, 어떤 경우에 욕계의 업이 지어져 가지고 욕계의 세상에 식을 머물게 해서 욕계의 존재를 출현하게 하느냐, 요걸 이제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경에서 지금 뭐라 하나요? 이런 메커니즘을 놓고서 첫 마디가 업은 바치다 이러는 거야. 업이 바치다. 업이 어디예요? 의도로부터 몸, 말, 사유,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이라는, 그러니까 요만큼이 업이라고. 이 업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밭이라는 거야. 밭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잘 가꿔주면 씨가 뿌려진 상태에서 밭이 가지는 자양분에 의해 가지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뭐 요거잖아. 그런 밭이 뭐냐? 업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은 씨앗이다. 근데 여기서 나는 처음에 진짜 내가 처음에 공부할 시작한 그 무렵에 이 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경에는 식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죠? 분명히 여기도 식이 있어. 이건 우리 지금 설명 안 해도 아는 거야 우리가. 내 입초 안에도 식이 있다고. 그거에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해가지고 새끼 쳐진 식도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업을 통해 가지고 머물렀다라고 하는 머문식도 있다고. 이 세 가지 식 가운데 분명히 식이 씨앗이다라고 했는데 법은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식이 씨앗이야? 생겨난 씨. 왜 그렇게 봐야 돼? 그게 업을 지어서 밭에 뿌려지는 거니까요. 그래? 뭐 그거지 뭐. 그거를 세 가지 식 중에 그래 새끼 쳐진 생겨난 요 식이 씨앗이다라는 것을 내가 딱 결정하는데 참 힘들었어.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삶이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딱 그려지니까 보면 알지.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씨앗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저게 씨앗이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 사실 이렇게 보면 이 머문식이라는 것은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니까 이거는 씨앗이란 말이 있으면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잖아. 이 머문식이라는 것은 열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분명히 이 새끼 젖은 식이 씨앗이라면 머문식이 열매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뭐지? 그게 쌓여 있는 거니까 지금의 현재 요렇게 보면 어때? 과일, 창고. 창고, 그런 것 같으네요. 사실 무덕이라는 게 창고라는 게 쌓아놓는 자리잖아. 네. 그러니까 창고에 쌓여 있는 열매들의 무덕이 요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분명히 이제 식온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 이 식온이라는 것은 저기서 말하는 머문식이야? 아니면 그 머문식이 머물고 늘어난 것으로의 연기된 식이야? 연기된 식. 이거라고 보지. 연기된 식이 와가지고 식과 명색이 유기부로 펼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식은 연기된 식. 이거는 매 순간의 업의 결과로 열매 맺어진 머문식이 쌓여있는 창고 안에 쌓여져 있는 그거지 뭐. 그렇게 보면 타당해, 그치? 그래서 요거를 과일 창고라고 보자고. 그러면 그 과일 창고에 쌓여있는 열매 중에 씨앗은 뭐야? 씨앗하고 열매하고 같나? 씨앗이 자라서 이게 열매라면 네.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 네. 그러면 이 씨앗을 뿌렸을 때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힐 때는 말하자면 여기에 밭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 이 하여간 열매를 맺는 과정의 조건들, 이것들이 씨앗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열매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일 창고 안에 있는 연기된 식의 무더기 가운데 지금 대상과 관련한 쌓여있는 것 중에 하나의 열매가 지금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식을 만들면 요게 씨앗이 되는 거지. 씨앗이 가래를 자량으로 업의 밭에서 자라나가서 열매를 맺으면 머문 거고,
그것이 창고에 넣어져서 창고 안에 있는 과일 무더기가 커지면 염기된 식이고,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지금 새끼를 치면 씨앗이 새로운, 그러니까 염기된 식, 요 그 무더기 중에 알갱이 하나가 요 열매라면 그 열매가 새로 씨앗을 만드는 요런 식이 되지. 말을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인 개념은 우리 그래 말할 수 있겠죠. 여기가 씨앗이고 여기가 열매라면 이 열매가 쌓여있는 과일 창고, 그 과일 창고, 요거는 알고 무더기야. 그 중에 지금 인식하는 것은 식의 무더기 전체가 지금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건 아니잖아. 식의 무더기 가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박보부님이 색으로 있으면 해피 스님의 안식이라는 게 해피 스님의 안식, 보아서 아는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 전체가 박보부님을 인식하는 건 아니잖아. 그 중에 이전에 박보부님을 보아서 박보부님을 아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온 그 식이 박보부님을 보고 박보부님이라고 아는 거지. 전혀 새로운 대상을 보았을 때는 어떤 식이 참여를 할까요, 그러면? 간단하지 뭐. 아, 이거는 처음 보는 거네? 이렇게 알겠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저렇게 식의 무더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네, 저는 새로운 것을 보면 좀 지금 저는 약간 그래. 무리가 그거는 이렇게 그래, 이 표현일 거야. 이런 무더기가 대상을 안다 라고 할 때는 이게 무언지 아는 거는 무더기 중에 어떤 것이 선택적으로 내가 이전에 보았던 그거요 라고 식의 무더기에서 무더기 안에 들어있는 지난 삶의 과정을 적용해가지고 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처음 보는 거다 하면 이 무더기 안에는 이 대상에 대한 것이 없잖아. 지금 이제 내가 그래서 내가 표현을 잘했나 말을 한 게 그거야. 비유가 거기서 조금 그래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식이니까 식 자체가 아는 일을 하잖아. 그럴 때에 그 아는 일을 하는 것 중에 아는 대상은 이전에 요것을 안 것으로의 머문 식이 쌓여 있다고. 그래서 선택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는 일을 하는 무더기가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무더기 자체가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다, 내가 모르는 거다라고 알겠지? 그러면 모르는 거요 한데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처음 보는 건데 그거는 이거구나 라고 새롭게 알아서 쌓겠지. 뭐 이제 그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래. 비유를 조금 내가 여기서 표현하면서 바로 그 부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애매했어. 근데 뭐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고.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업이 바치고, 요 새끼 젖은 식이 씨앗이고, 그럴 때에 가래가 양분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씨앗이 양분 없는 메마른 땅에 던져지면 싹을 못 틔우잖아. 이제 그 얘기지. 싹을 틔우려면 그래서 이제 뭐 비료도 주고 이러는 거지. 그런 그 양분의 역할이 가래다. 그럼 가래라는 거는 뭐냐? 결국은 번뇌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하나의 과정이죠. 닦아 안에서 결과가 되어진 게 가래잖아. 그래서 요 가래가 어떤 수준의 가래가 만들어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가래가 그대로 자양분이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가래라고 하는 자양분이 있으면 그 씨앗과 자양분이 함께하는 밭에서는 열매가 맺혀. 그게 식이 머무는 거지. 그런데 살면서 식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이제 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면 어때? 양분이 없는 거지. 그러면 씨앗은 밭에 뿌려졌지만 이 밭이 메마른 땅이야 양분이 없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뭐야? 식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존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그 머문 식이 늘어나서 연기된 식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를 이제 존재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없으면 아무리 업이라는 밭이 있어도 열매를 못 맺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라한의 업. 존재라고 하는 도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거지. 이제 요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욕계로 이끄는 업이 있으면 욕계의 존재가 나타난다. 그 상태를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욕계라고 하는 낮은 계. 색계로 이끄는 업에서 색계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중간의 계다. 그리고 무색계로 이끄는 업이면 무색요인데 그것은 높은 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뭐 이건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새끼 젖은 식이 씨앗이다. 이렇게 닦아에서 결과되는 가래가 양분이다. 그렇게 씨앗과 가래가 밭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양분이 없는 메마른 양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황무지 이런 메마른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식이 머물지 못한다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존재라고 하는, 여기는 분명히 존재를 만드는 밭이니까 존재를 만드는 밭의 그 역할 밖으로 나와버리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식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라는. 그래서 타비승경 같은 경우는 이 빛의 각도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 얘기는 그만하려고. 요렇게 그 존재경 1번에서 하여간 요점적으로 새끼 젖은 식을 씨앗이라고 비유하고 딱가에서 생겨나는 가래를 양분이라고 비유하고 업을 밭이라고 비유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가 생겨나는 것, 그거,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존재가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뭐 요 개념, 삶의 메커니즘만 이제 우리가 좀 그려질 수 있으면 뭐 전혀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존재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존재와 관련한 가장 근본되는 내용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존재경 2번으로 갑니다. 아까 존재경 1번, 2번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 근수와 기대. 그러니까, 식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네. 식이 씨앗이 되고, 가래가 양분이 되고, 업이 밭이 됐어.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1번에서는 식이 머문다 라고 해서 씨앗인, 그러니까 씨앗이 과정에 의해서 열매가 되는 이 과정으로 식이 머문다 이랬는데,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식이 머문다 대신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그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놓쳐서 잘못 접근했어. 순간적으로 한순간 앞으로 되돌려서 말하면 이럴 때에 식이 머무는 것 대신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하는데 그 의도와 기대는 뭐요? 어디 있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와버렸어. 요거죠. 네.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의도와 기대 뭔가요? 사실은 밭의 일부야. 그지? 밭은 업의 일부야. 네. 그런데 이 의도와 기대가 식 대신에 머문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씨앗과 양분과 밭이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는 식이 머문다 하고 하나는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했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돼? 동일한 씨앗과 양분과 밭 위에서 두 개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아닌 거지.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의 몸통은 씨앗으로 뿌려진 것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만들어졌을 때 이 열매가 열매마다 다 특성이 다르잖아. 물론 씨앗이 어떤 나무에 씨앗이 뿌려졌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게 성장하는 과정에 양분이 어떻고 그 밭이 또 어떤 특성을 가진 밭이냐, 밭에 따라서도 밭이 문전 옥답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바로 어떤 밭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도 열매의 상태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하나의 열매에서 식이 몸통이 된다면 이 열매가 어떤 맛,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이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 정의할 때도 어떤 무덕이,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렇게 양면으로 봐야 하듯이. 그러면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밭의 상태, 요것은 그대로 머문식이라는 그 몸통의 속성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똑같이 씨앗인 식이 뿌려져 가지고 양분인 가래와 함께 밭에서 성장을 하는데 이 결과로는 하나의 열매가 맺혀. 근데 그 하나의 열매가 열매 자체의 몸통으로, 이게 어떤 열매요? 라고 말할 때는 식이 머문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거를 좌우와 그 성질의 측면에서 의도와 기대라는 것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존재경 1, 2번이 두 가지가 머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열매, 머무는 식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머무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게 나중에 가면 결국은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게 저러한 몸통으로의 머문 식이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똑같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커피잔을 보고 안다, 경험한다 라고 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다 그래도 박 부부님이 이 커피잔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게 나하고 일치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 똑같이 커피잔인 줄 아는데 라고 할 때 이 커피잔과 관련한 지난 삶에 쌓여있는 그 열매들의 창고? 이러한 이 컵과 관련한 지난 삶의 알미 과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컵과 관련해서 안식 이런 보이는 거 이래서 이제 컵이다라고 아는데 그 컵이라고 아는 과정에 나에게 있었던 과정, 나는 어떤 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컵을 이전에 모아왔을까? 버부님은 어떤 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컵을, 요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버부님이 보는 게 달라. 그러면 보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 저걸 보고는 컵이다라고 아는데 컵을 알고 경험하잖아. 그런데 나는 이 컵을 보고는 컵이여라고 알고는 색깔도 좋고 즐거워, 좋아 이럴 수 있는데 버부님은 만약 과정이 다르다면
보고서 컵이요라고 알면서 아이 저 컵은 왜 색깔이 저래 빨개?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왜? 바로 어떤 의도, 어떤 기대의 가정을 가지고 식이 머물렀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저 한면으로 씨앗인 식이 머무는 거 요거는 보고 아는 측면이라면 이게 밭에 해당하는 의도, 기대가 속성으로 머물렀다. 그거 어차피 하나의 안식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럴 때 보고 아는 역할을 식이 머문 것이 한다면 그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경험하느냐라는 측면에는 의도와 기대가 어떤 의도와 기대의 과정으로 머문 시기였을까? 이것이 정해주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뒤에 한 번 더 상세히 말하기로. 근데 그 의도 기대가 다시 참다로 참여를 하니까 그 인식에 있어서 그 표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그래 지금 잘 지적하셨어. 요 업 중에 욕탐이 1차 인식에 와서 외입처를 니미타로 만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런데 그 욕탐은 니미타를 만드는 거하고 별개로 내입처가 비열이작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내입처 안에 의도와 기대가 속성으로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게 몇 종의 왜곡이냐라고 하면 욕탐에 의한 왜곡 하나라면 이제 비열이 자의가 또 하나의 왜곡이라면 그 안식 안에 들어있는 의도와 기대의 차이라는 게 또 하나의 왜곡의 요소가 되는 거야. 얼마나 삶이 복잡한 거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 존재경 1, 2번에서 이런 그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나중에 한번 요건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말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보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 식은 어떤 식이 머물죠? 안입이 설신의에서 안식 내지 의식이 머물지. 그래서 식은 몸통 이러면 머무는 식이라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으로 머물죠. 그래서 안식에서 생겨난 안식은 안식으로 머물러서 안식에 쌓이는 거야.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이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라고 하면 의도와 기대 요것에 의한 속성을 가진다. 식이라는 것 요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한다. 그런 것이 열매로 머물고 그것이 쌓여서 창고 안에 쌓여 있다가 그것 중에서 그것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지고 요런 과정. 요렇게 보면 존재경 1, 2번을 합해서 본 거죠. 그 의도와 기대 때문에 또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머무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뿐은 아니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도와 기대라는 게 밭의 문제를 했잖아. 근데 이 의도와 기대가 그 자체로서 출현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가래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야. 이것이 가래라고 하는 양분으로도 되지만 그것이 더 진행돼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그 출발 자리까지도 이렇게 속성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복잡한 거야. 네. 보면 볼수록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 어쨌든 상으로부터 출발이네. 그럼요. 그래서 상이고 그것이 앞에서는 욕탐이고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의도, 기대, 지향이 있잖아. 네. 결론을 말할게. 네. 의도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여요?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업이라는 것, 의도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행위까지 이 포괄적인 업의 출발점이면서 그 업을 대표하는 것이 의도죠. 의도가 곧 업이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존재경 2번에서는 의도와 기대를 또 따로 묶었죠. 네. 따로 묶어가지고 이게 머문다. 그래서 식의 속성이 된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지향만 남았네? 지향은 또 따로 좀 설명되는 경우가 없나? 아,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아, 있었어요. 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10악업의 네.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할리가 묻죠. 네. 부처님, 탐, 진, 치. 네. 탐도 10악업의 원인 조건이고, 진도 원인 조건이고, 치도 원인 조건이고, 비열이 자의도 원인 조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몸통이 뭐야? 그래. 이 심이 잘못된 지향을 한다고. 네. 그지? 네. 행위에서 이렇게 의도가 곧 업이고, 의도와 기대가 열매인 머문 식의 속성으로 작용하는데, 거기서 남은 지향, 요거는 또 경은 업의, 신고의 상업의 원인 조건의 자리에서 구체적 몸통으로 이 지향을 지시하면서 심히 잘못 지향하면 악업을 짓고 바르게 지향하면 선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죠.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요 세 가지가 요것도 참 보면 재밌는 거야. 근데 경 전체로 보면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의도가 따로 나와가지고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 기대 묶어가지고 그게 식의 속성이다. 그래서 요거는 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심의 지향, 이 업의 원인 조건이라고 제시되는 거야. 뭐 그럴 때 이 각각이 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렇죠. 연결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놓고 부처님이 이 중요한 관점, 업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 출발 자리가 의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식이 머무는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 개념에서 의도와 기대라는 앞에 두 가지가 그 식의 속성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꼭 지향이 잘못돼서 의도도 잘못되고 그랬겠지 뭐. 그러나 표현을 부처님은 지향이라는 요것을 가지고 선업과 악업이 결정되는 원인 조건에서는 심의 지향으로 쓴다. 그래서 의도, 기대, 지향 요 세 가지에서는 요런 세 가지 관점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이 복잡한 가운데도 꼭 의도, 기대, 지향을 안 빼놓잖아. 그냥 신고의 삼업으로 쓰지 않고 의도, 기대, 지향을 안 빼놓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얼마나 커다란 비중을 알려주느냐 하는 그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전제경 1, 2번 마쳤습니다. 이 참 5분 늦은 것만 아니면 오늘 수업을 잘했는데, 그래도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수업에서 전제경 1, 2번 덕분에 삶의 메커니즘을 되돌아보고, 또 주제의 확장 25번 존재를 말하는 몇 개의 경들에서 그래도 뭐 작은 경들이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주제가 있죠. 오늘 공부 잘 이렇게 했고 2022년도에 마지막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달아온 그 법의 등들에 합계된 그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네,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네 많이 고마웠고요. 새해에도 우리 공부 잘 합시다.